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봅시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해서 그 병원체만 딱 공격하는 방어작용이다 라고 했었죠. 특이적 방어작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용어는 항원이라는 용어입니다. 항원이란 외부에서 몸속으로 침입한 이물질을 모두 다 항원이라고 얘기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대표적인 항원이 되겠지.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요, 병원체가 아닌 것을 항원이라 인식하기도 해요. 꽃가루 같은 것들을 항원이라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쨌든 항원은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용어는 항체라는 용어인데요.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게 돼요. 항체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항체는 4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개의 긴 사슬과 2개의 짧은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의 사슬은요, 모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사슬 4개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항체라는 거죠. 결국 항체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항체에서 요쪽 부분 있죠? Y자의 끝부분. 이 부분은 바로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예요. 하나의 항체에 항원 결합 부위가 2군데 있겠죠. 각 항체마다 2군데씩의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항원 결합 부위에 항원이 결합하게 되는데 아무 항원이랑 다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조가 딱 떨어지는 항원과 항체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가 네모 모양을 띠고 있죠. 이렇게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가 네모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모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원이랑은 결합을 하지만 세모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원이랑은 결합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체는요, 자신과 구조가 딱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항원이랑 항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항원은 기능을 잃고 무력화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항원이랑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항원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기능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항원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현상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는요, 항원 봤고요, 항체 봤고요,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봤고요,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용어는요, 림프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종류 중 하나예요. 우리 염증 반응 공부할 때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백혈구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림프구, 단구,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가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염증 반응 공부할 때는 단구가 분화한 대식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한다. 그리고 호중구세포도 식균작용을 한다. 이 두 개가 식균작용을 담당한다. 이런 내용 정리했었죠. 자, 지금 정리할 내용은요, 바로 림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정리해둬야 돼요. 자, 림프구는 백혈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골수에서 만들어지겠죠. 백혈구는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백혈구 전부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따라서 림프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계속
골수에 남아 성숙하게 되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계속 골수에 남아 성숙하게 되면 어떤 림프구로 분화하게 되냐면 비림프구라는 림프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수에서 계속 남아 성숙하지 않고 이 림프구가 가슴샘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성숙을 하게 되면 T림프구라는 림프구로 분화를 하게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생성된 장소인 골수에서 계속 남아서 성숙을 하게 되면 비림프구로 분화를 하게 되고요. 계속 골수에서 남아 성숙하는 게 아니라 가슴 쪽에 있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을 하게 되면 T림프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프린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에 가장 위쪽에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쭉 써 있어요. 이 용어들이 이제 익숙하게 좀 느껴지시면 되고요. 빈칸 채워볼게요.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에는 체내의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물질이 바로 항체이다 라고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래 그림에 항체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항체는 4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자로 모양이 생겼고요. Y자의 끝부분은 항원 결합 부위가 있었죠. 항원은 아무 항원이랑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딱 맞는 항원이랑만 결합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걸 바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항원이 항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항원의 기능이 무력화되는데 그것을 바로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용어는 림프구를 정리했었어요. 림프구는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의 일종으로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골수에서 생성된 림프구가 골수에 남아 계속 성숙하게 되면 어떤 림프구로 분화한다 라고 했냐면 비림프구로 분화한다 라고 했고요. 골수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쪽에 있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을 하게 되면 T림프구로 분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림프구의 종류에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